네, 기본서 137페이지죠. 물권 나옵니다. 거기 전세권이라는 타이틀 나옵니다. 무슨 권이요? 자, 전세권은 물권 소속이죠. 그러면 이제 갑에 건물을 빌려 쓰는데 첫 번째가 무슨 권 형태로 빌려 쓴다? 전세권 형태. 전세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2편 물권 소속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채권 형태로 빌려 쓰는 것이 임대차가 있어요. 무슨 대차? 임대차. 자, 임대차는 소속이 어디예요? 채권. 네, 채권 3편 소속입니다. 그럼 이제 물권하고 채권이 뭘까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물권과 뭐에 관한 거? 채권. 그러면 이제 물권 채권을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자, 부동산을 갖다가 토지를 이렇게 표시하고 토지, 그 다음 뭐 있다 여기? 건물, 돌담, 여기 뭐가 있다? 수목. 이게 정착물이에요. 그러면 이 부동산은 물건이다. 부동산은 물건에 속한다. 맞아요? 네. 물건 안에 뭐하고 뭐가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건물이라는 물건을 갖고 있고, 자, 이쪽도 토지도 물건이다.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맞죠?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물건이 엄청 많죠? 본 적도 없는 물건이 많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럼 그 물건이 무슨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물건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개입이 되진, 사람이 개입이 됐을 때 가치가 있는 거 아닐까요? 백화점은 물건이 나랑 뭔 관계 있어? 내가 가서 물건을 뭐 하고? 그 물건 사는 것도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죠. 여자분들 백화점 물건 사려면 어떻게 돼요? 어쩌다 간 사람은 그런데 힘들어. 근데 평상시 뭐 하셨던 분들은? 자기한테 눈 받았다가 뭐야? 세일하면 그때 바로 사버리지. 그런 것도 굉장히 뭐 쉬운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물건 자체는 의미가 없고 여기 뭐가 개입이 돼야 돼요? 사람이 개입이 됐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이 물건을 뭐 하는 것? 아니, 사람이 물건에 대한 이 권리가 뭘까? 그게 이거예요. 어려운 거 없어. 그게. 뭐라고? 물건을 네 글자로 하세요? 아니, 물자냐, 물건이잖아, 권. 이거 뭐예요? 사람, 물건에 대한 권리가 뭐다? 물건이에요. 사람, 물건, 권리라고. 그게 뭐다? 물건. 그러면 의라는 사람도 토지를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요? 그럼 이것도 내려오면 이것도 뭐예요, 이게? 물건이겠네. 그럼 저쪽은 뭐를 지배하고 있고요? 건물을 지배하는 권리고, 이쪽은 토지를 지배하는 권리가 물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물건은 사람이 물건을 대한 권리로서, 그죠? 직접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뭐 하는 거?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 맨날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건물은 한 동, 두 동, 세 동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갑은 동이 많아요, 안 많아요?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맨날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전부 다 무슨 말이에요? 동동동동 거리고. 이 사람은 땅이 많이, 토지가 많으니까 토지 세는 단위는 필지야.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맨날 입에서 맨날 필필필 거린단 말이에요. 그럼 둘이 만나서 자랑하다가 어떤 일이 발생할까? 네? 나는 동이 많고 너는 필이 많으니까 그러면 야, 하나 바꿀래? 하나 한번 바꿔볼래?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러면 갑이 뭐 이전할 것을 아니 여기 건물에 대한 재산권 이전할 것을 뭐하고 약정하고. 그럼 이쪽은? 네? 이쪽은 뭐죠? 토지.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속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자, 이거는 교환이라고 한다. 뭐라 한다? 자, 아까 매매는 뭐 있었습니까? 매매는 한쪽이 재산권 이전 약정하고 저쪽은 대금 지급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 무슨 계약? 매매 계약. 자, 대금은 반드시 금전이어야 한다. 맞을까 틀릴까? 한쪽은 재산권 이전 약정, 이쪽은 대금 지급 약정했죠. 대금은 반드시 금전이어야 된다. 맞는 지문일까? 틀린 지문일까? 네? 정답은 맞는 지문.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돈이 된다고, 돈. 아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한쪽이 재산권 이전 약정했는데 저쪽이 금전 아닌 것 지급할 것을 약정하게 되면 바로 교환이 된다. 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교환은 한쪽이 재산권, 그러니까 매매에서 기억하시면 돼. 한쪽이 뭐 이전할 것을 약정했어요? 그러면 대금이니까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금전이 되잖아. 근데 만약에 금전 아닌 걸 지급할 것을 약정은 뭐가 된다? 교환이야.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든 대신 뭐가 들어온 거야? 대금 아닌 걸 지급할 것을 약정했잖아요. 그게 바로 뭐다? 교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교환은 계약 맺은 거 맞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맺었으면, 계약을 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아니, 했으면 그러면 여기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달라. 그게 뭐예요, 그게? 아니, 그게 채권이 발생하고요. 그러면 또 을도 이 사람도 누구한테? 이 사람한테 뭐예요? 달라라는 채권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은 뭐예요? 네 글자. 사람, 물건, 권리고, 채권은 사람.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달라는 권리가 뭐다? 채권. 그럼 물건, 채권이 연결되잖아요. 사람, 물건 내는 얘기는 뭐고? 사람이 물건에 대한 권리가 뭐고? 물건이고,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해달라가 뭐고? 해달라가 뭐예요? 채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물건 갖고 있다. 이건 내 거다. 이거 내 거다. 라고 뭐 해야 돼요? 누구한테든지 가서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건한 물건은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내 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여기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쪽도 뭐 주장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누가 와도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상대방도 그렇다라고 믿을 만한 뭐가 표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여기 뭐가 필요한 거다, 여기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는 등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채권은 뭐죠? 채권.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달라져. 네? 그러면 이 올해 반대말이 뭘까? only. 그렇지. 영어로 뭐다? only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물건은 뭐다? 채권은 뭐다? only 주장한단 말이에요. only 이렇게. 그러니까 채권은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당사자 간의 문제예요. 아셨어요? 근데 물건은 뭐다? 이 세상 모든 사람과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 주장에서 뭐가 필요하다? 등기. 그럼 보세요, 이제. 그러면 빌려 쓰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물건과 뭐가 있어요? 물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물건이 뭐라고 그러냐고. 네 글자. 사람이 물건을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말을 좀 붙일게요. 직접 지배해서 뭐 한다? 사용, 수익한다. 이렇게 들어가. 뭐라고요? 사람이 물건을 뭐 한다고요? 직접 지배해 사용, 수익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A라는 사람이. 맞아요? 물건이 누구의 물건이에요? 누구의 물건? 갑의 건물. 물건이죠? 이걸 뭐 한다고요? 직접 지배해서 뭐 한다? 사용, 수익한다고 했습니다. 아셨습니까? 됐죠? 질문 들어가요. 수선 유지. 수선 유지는 누구한테 있을까? 주인한테 있을까? 빌려 쓰는 사람한테 있을까? 이 내용을 보란 말이에요. A가 뭐 하는 거예요? A가 주인의 주택, 건물을 뭐 한다? 직접 지배, 사용, 수익하는 거. 직접 지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수선 유지는 누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갑이 하는 것이 아니고, 빌려 쓰는 누가 한다? A가 한다. 그 얘기. 이런 게 조문에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안 봐도 물건에서 느끼란 말이에요. 그러면 채권은 뭐죠? 채권은 뭐죠? 이 사람한테 뭐 해달라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권은 이 사람한테 뭐 하는 거예요? 보세요. 사용, 수익을 해달라. 그죠? 그걸 이제 청구한다고 그래. 뭐 한다? 이 사람한테 부동산 사용 수익을 청구하는 권리죠. 그럼 어떤 사람이? B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갑이라는 사람한테. 보세요. 달라집니다. 뭐요? 부동산에 뭐요? 사용 수익을 뭐 하는 권리? 청구하는 권리. 채권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한테 부동산 사용 수익을 청구하죠. 위치가 다르죠. 다르죠? 그러면 수선 유지 갑이 할까? 빌려 쓰는 사람이 할까? 선택해 보세요. 응? 누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아는 문제가 많을까? 모르는 문제가 많을까? 그렇게 열심히 해도 항상 시험 보면 아는 문제보다 뭐다? 그럼 기본적으로 16개를 내가 맞았다고 가정할게. 16개가 몇 점이죠? 16개 40점이야. 그럼 평균 몇 점이 돼야 돼? 60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모르는 문제가 많은 거 아니야? 그럼 찍어야 돼, 안 찍어야 돼? 그러면 이거 만약에 내가 전세권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임대차 문제는 반대로 찍으면 되는 거예요. 물건에서 주인이 있다 그러면 채권 임대차 주인은 뭐다? 없다가 되고, 저쪽에서 빌려 쓴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쪽은 빌려 쓴 사람이 없다가 되고 막 바뀌는 거야. 반대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물건에서 있다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답하면 되고, 저쪽에서 없다 그러면 찍는 요령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수선 유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주인이 해야 돼요? 빌려 쓰는 사람이 해야 돼요? 여기서는 수선 유지를 이게 주인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전세권에서는 사람 이름이 달라지겠죠. 전세권 제공자, 전세권 받은 자죠. 이 전세권 제공자를 전세권 설정자, 받은 자를 뭐라 한다? 전세권자. 그럼 수선 유지는 누구한테 있는 게 아니고 주인, 설정자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빌려 쓰는 누구한테 있다? 전세권자한테 있다. 여기 가서는 주인은 뭐라고 그래요? 대인. 빌려 쓰는 사람을 임차인.
그럼 수선 유지는 누구한테 있는 게 아니고 빌려 쓰는 임차인이 아니고 주인 임대인한테 있는 얘기. 반대로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빌려 쓰다가 아우 지겨워 죽겠어. 전세권 털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전세권을 타인한테 뭐하고 양도할 때 자, 주인의 갑의 동의가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네?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힌트. 직접 지배합니다. 동의 받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동의 받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동의 받을 필요가 없다고 아셨어요? 그러면 여기 임대차 하다가 이제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런 청구하는 이 권리를 이걸 이렇게도 표현해요. 임차권이라고 표현해요. 무슨 권이요? 무슨 권? 자, 임차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3편 채권 소속이란 말이에요. 그럼 임차권 양도했을 때 자, 주인의 동의 맡아야 될까 안 맡아야 될까? 맡아야 돼요. 제가 X면 얘기는 뭐다? 그러면 반대로 기억하면 기억 좋을까 안 좋을까? 좋죠. 근데 이상하다. 왜 동의를 저쪽이 안 받을까? 여기 뭐 한다고 여기 뭐 한다고 직접 뭐 하니까 집에 하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임차권 동의 양도할 때 동의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뭐 받지 않고 동의 없이 만약에 임대했어요. 그럼 주인이 뭐라 그럴까? 주인이 뭐라 그럴까? 나가. 내가 너 보고 빌려줬지. 주인이 임대할 때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해주는 거예요. 왜? 가끔 여러분들 사람 잘못 들이면 어떻게 돼요? 진짜 고생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피곤해. 그러니까 임대차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얼굴 보고서 뭐야?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의 없이 만약에 뭐 하게 되면 양도하게 되면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인정 못 합니다. 나가세요. 그러면 해제일까요? 해지일까요? 네. 그럼 이 임대차는 뭐 한 거예요? 약정 성립하고 1, 2, 3, 4, 4번 퍼펙트 위에 썼죠. 유효 하다가 주인의 동의 없이 뭐 하면? 양도했잖아요. 그럼 주인이 뭐야? 지 하면 그 지가 뭐다? 멈출지. 자, 해제하고 해지는 다르죠. 정답은 글자 안에 있어요. 글자 안에서 글자하고 자꾸 대입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도 글자 보면 생각이 날 것이고 암기한 사람들은 다 날아다녀요. 해지는 뭐라고요? 해소해서 멈추는 거예요. 멈춰서 해소하는 것이고 해제는 제거하고 해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임대차 뭐 한 거야? 지금까지 했던 건 유효한 거야. 그리고 해지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임대차는 멈춘 그때부터 끝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보증금에서 뭘 제하고 차임을 뭐하고 이거 털고 준단 말이야. 이 털고 주는 것을 이제 책에 가면 청산 의무. 무슨 의무? 청산 의무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긴 동의 없이 하더라도 여긴 말이 달라져. 여긴 소멸 청구라고 해요. 뭐 한다고? 여긴 소멸 청구하더라도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긴 중이 동의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반대죠. 그죠? 뭐 이런 문제 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직접 지배하는 거니까 뭐 하는 거니까 이 전세권은 등기 사항이다, 등기 사항이 아니다. 네. 그래서 이건 뭐다? 등기되어 있는 전세권일 수밖에 없다. 아셨어요?
용익 물건 중 전세권은 무슨 사항이다? 반드시 등기 사항입니다. 자, 임차권은 등기 사항일까요? 아닐까요? 반대로 전부 다 하면 돼, 반대로. 그러니까 채권, 임차는 뭐다? 뭐 안 된 거? 등기 안 된 임차권이라는 얘기예요. 전세권은 뭐고요? 등기된 전세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현실에 쓸 때 우리 전세란 말 쓰죠? 아파트 전세 계약서 써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아파트 전세 계약서 쓸 때 주인이 등기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그러면 등기 안 된 전세를 예쁘게 이름 고친 말이 안일 미자 미등기 전세야. 무슨 전세요? 아파트 전세 계약서 하지만 등기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미등기 전세죠? 그럼 미등기 전세는 찍으세요. 2편 물건 전세권이다. 3편 채권 임대차다. 찍으세요. 네? 지금 얘기했잖아요. 저 전세권은 반드시 등기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등기 안 된 미등기 전세는 등기가 안 돼 있잖아. 그럼 여기가 여기 뭐 2개 빼기 더 있어. 2개 빼기 더 있냐고. 그럼 이게 아니면 이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등기 안 된 전세, 뭐 사글세, 월세 전부 다 이거란 말이에요. 뭐가 안 돼 있으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그 용어하고 법률 용어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경험을 대입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안 맞아. 그럼 맨날 쓰면 왜 틀릴까? 여러분들 너무 감정이 풍부해서 그래. 네, 좋은 사람 항상 보호하려고. 그게 아니야. 법은 논리의 세계야. 그 논리에 맞춰서 딱딱 맞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등기 전세는 어디가 아니고 2편 물건 전세권이 아니고 3편 채권 임대차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오늘에서 깨달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전세권 뭐라고 등기 돼 있어야 되고요. 임대차는 등기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 안 된 임차권은 채권이죠. 저거는 등기된 전세권은 물건이죠. 그러면 이렇게 빌려 쓰고 있다가 뭐 하다가 갑이 약정 뭐 했을까? 팔았어.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자, 매매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연습해 봅시다. 보세요. A는 2편 물건 등기된 전세권 갖고 있었고 B는 3편 채권 등기 안 된 임차권 갈고 살고 있다가 갑하고 을하고 뭐예요? 3편 채권 계약 중 매매를 해서 그 다음에 을로 가서 뭐 하죠? 2편 물건 등기했겠지. 그래서 무슨 권 취득했을 것이다? 등기했을 거 아닙니까? 등기했을 거 아니에요? 자, 소유권은 물건이다, 채권이다? 네? 물건이죠? 그럼 비교하는 거예요. 물건 등기된 전세권과 물건 등기된 소유권 서로 만났네요? 싸움 붙였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자, 등기를 족보라 합시다. 뭐라 하자? 등기를 족보라 했습니다. 족보에 누가 먼저 올라왔어요? A가 왔고 얘가 늦게 왔잖아. 그럼 족보에서 싸움 붙이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먼저 올라온 자가 나중 온 자한테 이길 거 아니에요? 그 뭡니까? 물건 등기된 전세권과 물건 등기된 소유권 붙으면 얘가 먼저 성립이 됐죠. 그래서 물건이 붙으면 시간순으로 결정한다. 뭐로 결정한다? 그래서 먼저 성립한 물건이 나중 성립한 물건에 뭐한다? 우선한다. 그러면 누가 이겨요?
그럼 A는 이 갑하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약기간 빌려 쓰다가 이렇게 빌려 쓰다가 주인이 바뀌었죠? 네. 을로 바뀌었죠? 네. 그럼 여기 A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기간까지 뭐하고? 살고 기간이 끝났어요. 자 전세금을 무슨 금을? 자 갑 또는 을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다. 아니다. 현재 주인 을한테 해야 된다. 네? 현재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을에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 사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그럼 이걸 뭐라고 할까? 그럼 A는 네? 요 전주인과 맺었던 계약서가 있을까 없을까? 그 계약서를 들고 가서 누구 앞에서? 팔랑팔랑 뭐 한다고? 팔랑팔랑 전주인과 맺었던 계약서 팔랑팔랑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내가 전주인과 맺었던 계약 기간 끝까지 뭐 할 것이고 살 것이고 끝나고 나면 네가 전세금 주는 거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죠. 그 팔랑팔랑 할 수 있다를 갖다가 법률 용어로 대항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아니, 등기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 전세권자는 전주인한테 주장했던 그 이야기를 네? 그대로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all 주장. 등기돼 있으니까 새로운 주장할 수 있으니까 이쪽 저쪽 주장할 수 있으니까 뭐다? all 주장할 수 있다 그 얘기. 그러면 이 설명하는 건 그다음부터 전부 다 뭘까? 전부 다 반대일 것이다. 그런 느낌이 와요 안 와요? 찍을 때 그렇게 찍으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등기한데 갖고 있다가 이 사람은 뭐 갖고 왔어요? 소유권 등기는 물건이다 채권이다. 이 편 물건 아니잖아요. 이건 족보가 있고 이건 뭐가 없어요? 족보가 없습니다. 물건 채권이 붙으면 이건 시간순이다란 말씀 안 되지. 안 되잖아요. 이때는 뭐다? 시간순 아니야. 물건이 우선한다 이런 얘기예요. 족보 있는 게 족보 없는 것보다 이긴단 말이에요. 그럼 주인 바뀌면 이 임차인은 계약서 들고 와서 뭐 들고 와서? 누구 앞에서? 이게 팔랑팔랑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요? 없다는 얘기예요. 팔랑팔랑하면 이 사람의 계약서 확 찢어버린다고. 나한테 오지 말고 전주인한테 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한테 주장했던 내용을 갑한테 주장했던 이 내용을 새로운 을한테는 주장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바뀌면? 주인이 바뀌면 나머지 이건 뭐 할 수도 없고 주장할 수도 없어요. 그럼 을은 B는 버티죠. 난 뭐 줄 때까지 보증금 줄 때까지 못 나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을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나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일단 집 비우시고 갑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누구한테? 그럼 갑이 주면 되는데 안 주고 그냥 도망가 버리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는 B가 뭐 한다는 거예요? B가 뭐 한다는 거예요? 아웃된다는 얘기예요. 뭐 한다고요? 쫓겨난다는 얘기예요. 일단 집을 뭐 하고? 나가야 돼요. 법적으로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임대차 종류가 뭐가 있을까? 자, 주택을 빌려 쓰는 무슨 대차? 주택 임대차도 있고, 예? 또 상가 빌려 쓰는 상가 임대차도 있고, 또 뭐 사무실 빌려 쓰는 뭐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임대차 하다가 뭐 바뀌면? 자, 약정 아까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계약이 네? 매매 계약에서 뭐가 바뀌면? 소유자가 바뀌면 주장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아웃되는 거예요. 전부 다 아웃. 전부 다 쫓겨난단 말이에요.
자, 쫓겨났을 때 상가 임차인 쫓겨났습니다. 네. 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컴백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잠잘 곳은 있잖아. 사업 쫓겨났습니다. 컴백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집 뒤집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택 임대차에서 집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지붕이 뒤집어진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의식주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없어. 옷. 안 사면 되지 뭐. 그냥 옛날 거 입으면 되는 거지. 먹는 거 어떻게 하면 돼요? 외식 안 하고 뭐 김치도 하나 먹으면 되는 거지. 근데 뭐가 없으면? 집이 없으면 이 가정이 깨진다는 얘기예요. 다 뿔뿔 흩어질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임차인이 잘못한 게 뭐 있어요? 그러면 전세권이다 임대차 선택은 주인이 합니까? 약자가 하는 겁니까? 어떤 길이 얘기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뭐로 들어가지? 등기된 전세권 들어가지 왜 임대차 들어가서 그런 수모를 당해? 혹시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으면 가서 한번 쥐어박아야 돼. 아니 이거 선택은 빌려 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주인이 선택할 거 아니에요. 주인은 전세권이 좋은 거예요? 임대차가 좋은 거예요? 임대차가 좋아요. 왜요? 아니 등기부가 깨끗해지잖아. 내가 집이 있는데 빌려준 사람이 거기 등기부에 기재가 되면 등기부가 깨끗해져? 좀 더러워져? 더러워져요. 한국인은 백이민족이야. 등기부가 뭐하게 좋다? 깨끗한 게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기된 전세권 주인이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서 나 등기 안 해주면 나 안 들어가면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가세요. 아무리 가서 얘기해도 전부 다 주인들은 뭐예요? 아니 전세권 안 좋아한다니까. 전부 다 이거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선택은 할 수 있지만 결국은 현실적으로는 결국 대부분 이게 아니고 이거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임차인이 잘못한 게 뭐예요? 주인 잘못 만난 거예요. 보통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을 만나면요 보통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가끔 뭐 잘못 만나서 이거 매매가 되거나 이 경매돼 버리면 그냥 한 방에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가 나서야 돼, 안 나서야 돼? 그럼 국가가 나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보호해야 돼요? 아니 이 지붕이 뭐하지 않도록 뒤집어지지 않도록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자꾸 세월이 지날수록 부자는 계속 뭐야? 부. 가난한 사람은 계속 뭐야? 그걸 이제 또 한자로 뭐라고 그래? 부, 익부, 가난할 빈자, 빈, 익빈. 여러분 부에 속해요? 빈에 속해요? 네. 뭐좀 해고 싶은데. 그러니까 부자는 경기가 안 좋을 때 이것저것 사놓고 부자 되는 게 아니라 경기가 안 좋을 때 이것저것 쌀 때 사놓고 오르면 또 뭐하고 그럼 계속 그 사람은 그거 가지고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아니 팔 것도 없고 살 것도 없어. 맨날 애들 교육비하고 뭐야 이자 내다가 맨날 허리가 쉬는 거예요. 그렇게 다 세월 다 버린 다음에 나중에 남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부익부 빈익비는 뭐 해야 돼요? 부는 소수고 빈은 다수야. 그러면 그 소수 갖고 오는 부를 좀 어떻게 이 가난한 자를 이렇게 옮겨줄 필요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그게 뭐 복지라고 하잖아요. 그 요즘 보니까 문재인 케어 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또 의사들이 또 모여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그거 하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도 반대를 해. 그 문재인 케어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의료보험 하는 그 적용되는 것이 많아요, 적어요?
지금 죽잖아. 그러면 그 가능한 한 그 비싼 거 있잖아.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뭐 할 수 있도록? 그 의료보험 적용해가지고 그만큼 뭐야? 혜택 누리자는 그런 의미일 거예요. 근데 의사들은 뭐라 그러죠? 그거 하게 되면 그 의료 적용되지 않는 것하고 적용되는 거 그걸 맞춰가지고 겨우 먹고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동네 병원이 전부 다 뭐 할 것이다. 뭐 이런 논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또 그 사람 말도 일리는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일리는 있겠지. 그러니까 뭘 하려면 계속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이 집단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국가가 나서서 이거 뭐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이거 뭐 할 수 없는 걸 요거 없는 걸 뭐 할 수 있도록 그래요. 이렇게 대항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이 무슨 법이다? 똑바로 해봐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 그러면 대항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 임차인이 보호받으려면 이 등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해요. 등기 안 해주니까. 그래서 뭘 하냐면 속된 말이 이거예요. 이사 가서 뭐해서? 이사 가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뭐 하게 되면? 그러면 이사를 갖다가 표현하는 것이 이게 주택 인도라고 그래. 뭐란다? 주택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이라고 그래. 무슨 등록이요? 주민등록. 하게 되면 그 다음 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을 취득한다. 그러면 이 주민등록이 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기 이편 물권 등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예? 그럼 보호받으려면 계속 현재 뭐하고 있어야 되고 살고 있어야 되고 계속 주민등록 계속 뭐하고 있어야 돼요? 유지가 돼야지 이 법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주택 임대차에서 대항력이라는 것은 그죠? 대항력 갖출 때는 뭐하고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택 인도와 뭐다? 주민 등록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대주주라고 한다. 대항력은 뭐하고 뭐만 있으면 된다? 대주택 인도와 뭐야? 그럼 이제 어디까지 온 거예요? 이 법을 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편 물권 등기된 전세권 빌려주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미안하지만 현실은 뭐예요? 3편 채권 등기 안 된 임대차잖아. 그러다 뭐만 바뀌면 주인한테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대항할 수 없는 것을 뭐 할 수 있도록 대항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 무슨 법이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 혹시 확정일자란 말 들어본 적 있어 없어요? 네? 여기에 확정일자는 필요가 없다는 거. 뭐가 필요 없다는 거? 확정 또 다른 용도야. 아시겠어요?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대항력은 주택인도 주민등록 플러스 확정일자 갖춰야 된다 그러면 틀린 질문이에요. 대항력은 뭐하고 뭐밖에 없다?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그러면 확정일자는 언제 쓰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 안 생겨요? 생겨요. 항상 궁금해야 돼. 이렇게 저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호를 하다가 네? 그 다음에 또 누가? 상가 임차인들도 뭐요? 우리도 뭐 해달라? 그래서 또 만들면 무슨 법이에요? 상가 임대차 법이 탄생하는 거예요. 현재까지 두 가지야. 그러면 상가 임대차는 주택 임대차만 제대로 이해하면 이건 덤으로 가져올 수 있는 과목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면
대항력에는 뭐하고 뭐가 있다는 거?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됐습니까? 그러면 타인의 부동산 이용 방법은 몇 가지예요? 몇 가지? 두 가지밖에 더 있냐고. 3편 채권 계약 들어가서 뭐야? 등기 안 된 임대차 이용 방법과 2편 물권 등기된 전세권. 그럼 빌려 쓰다가 주인 바뀌면 등기된 전세권은 팔랑팔랑 할 수 있지. 근데 임차인은 팔랑팔랑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무슨 법 만들어서 그래서 뭐 할 수 있도록 팔랑팔랑해서 만든 법이 무슨 법? 그럼 팔랑팔랑하면 어떻게 돼요? 현재 살고 있어야 되고 뭐 해야 돼요?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돼. 그러면 사실은 책 들어가면 전세권 안도 있고 뭐도 있고 임대차 있고 주택 임대차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근데 제가 책을 좀 안 피고 있는 거예요. 왜? 또 피면 헷갈릴까 봐. 아셨어요? 그러니까 한 줄로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을 책은 전부 다 모여놨기 때문에 쪼개놨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타인 부동산 이용 방법은 전부 다 계속 뭐예요? 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3편, 2편, 1편. 그럼 이제 다음 주는 주택 임대차를 전부 다 해결할 거예요. 무슨 대차요? 주택 임대차. 자, 페이지만 한번 펴볼게요. 주택 임대차는 페이지 464페이지. 나중에 뒤에 핵심 포인트만 전부 다 뜯어내면 어떻게 될까? 요약집. 그러니까 책 볼 때 힘들 때는 이 핵심 포인트만 계속 봐봐요. 그럼 거기에 목적이 있을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주택 임대차에 관한 민법에 대한 특례 나왔죠? 그 목적 설명 여태까지. 민법상 타인의 부동산 이용 방법은 뭐하고 뭐가 있었다? 2편 물권 등기된 전세권하고 3편 채권 등기 안 된 임대차가 있었다. 근데 등기된 전세권 안 해주고 등기 안 된 임대차로 살아갔었죠. 그다음 뭐가 바뀌면? 새로운 주인한테 계약서 들고 가서 팔랑팔랑 할 수가 없었잖아. 그래서 뭐 할 수 있도록? 가서 팔랑팔랑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법이죠. 그럼 민법은 일반법 민법이고 주택임대차는 특별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즉 일반법 임대차에 대해서 특별한 법을 만든 게 무슨 대차다? 주택임대차. 그러면 딱 한 것이 밑에 거기 대항력만 한 거야. 대항력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이기를 한자로 이길이고 순수한 말로 하면 다음날. 이 길을 뭐라 한다? 그러니까 순수한 이렇게 말을 쓸 수 있는데 자꾸 말을 뭐야? 어렵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남들이 못 알아먹게끔. 그러면 거기에 확정일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죠. 그럼 나머지 건 언제 한다? 다음 주. 그래서 주택임대차가 어떻게 생일하면 이해가 되면요. 공부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들 하셨어요. 네, 자신한테 박수 치고요. 감사합니다.